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펼쳐진 생생한 현장,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LAFC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간의 2025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MLS 3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LAFC의 홈구장에서 펼쳐졌고, 상대인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현재 MLS 동부 컨퍼런스에서 5승 12무 14패, 승률도 저조한 채 리그 14위에 머무르며 사실상 리그 최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되는 팀입니다. 게다가 애틀랜타는 이번 경기에서 장거리 원정 비행까지 감수해야 했기에 누가 보더라도 LAFC가 전력상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기로 전망되었습니다. 더욱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치른 31경기에서 무려 57실점, 경기당 평균 1.8골 이상을 내주는 구멍난 수비 조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약한 수비 라인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득점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 이 두 공격 핵심을 묶어두지 못하면 승점 확보는커녕 대패도 각오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LAFC의 사령탑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예고 없이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미국 국적의 세르지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홀링쉐드, 마티웨 쇼니에르, 에디 세구라, 다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손흥민 그리고 드니 부안가까지 핵심 자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끈 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기존의 4-3-3 포메이션에서 3-4-3으로의 전환은 손흥민에게 보다 공격적인 자유도를 부여했고, 최근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하고 있는 드니 부안가와의 투톱 조합은 다시 한번 상대 수비진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창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최대한 전력을 끌어올린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미겔 알미론과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미란 추크 등 이름값 있는 자원들이 선발로 출전하며 최대한 균형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LAFC는 전 포지션에서 애틀랜타를 능가하는 스쿼드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공세적인 운영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반대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로니 다엘라 감독의 사전 예고대로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며 킥오프와 동시에 경기의 주도권은 철저히 LAFC 쪽으로 기울었고, 볼의 흐름은 거의 애틀랜타 진영 한복판에 고정된 채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전개, 말 그대로 하프코트 게임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수비 라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서 수비를 구축해도 LAFC의 틈새를 찌르는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전 초반 LAFC는 마티웨 쇼니에르의 환상적인 롱패스를 기점으로 첫 번째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패스는 수비 뒷공간을 절묘하게 찔렀고 그 공간을 파고든 드니 부안가가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도 LAFC의 공격력이 얼마나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중앙 지역의 극심한 밀집으로 인해 전방에서 고립되기보다는 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와 플레이메이커처럼 움직이며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반 7분경 손흥민은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잡은 뒤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전환, 그 패스는 또 한 번 드니 부안가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슈팅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의 이 장면은 그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경기의 흐름을 읽고 풀어가는 조율자 역할까지 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은 상대의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의 영리한 몸싸움으로 위협적인 지역에서 파울을 유도, LAFC의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리킥은 드니 부안가가 직접 골문을 향해 감아 찬 강력한 슈팅으로 이어졌고, 이어 손흥민이 이를 세컨볼로 노리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뻔했습니다.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상대의 수비 균열을 유도하는 움직임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센터포워드처럼 수비수들과 정면 충돌을 벌이기보다는 수비 라인의 틈새, 그 좁은 틈 사이를 유영하듯 오가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교란했고, 그가 조금 빠져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드니 부안가가 즉시 전방을 침투하며 스위칭 플레이를 전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포지션 교환은 마치 두 악기가 서로의 멜로디를 읽고 대화하듯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호흡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전반 16분에는 전방 침투에 성공한 드니 부안가가 슈팅 각이 막히자 재치 있는 힐패스를 뒤따라오던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이를 지체 없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수의 몸에 맞고 아쉽게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골망만 흔들리지 않았을 뿐 거의 득점이나 다름없었던 결정적 장면이었죠. 이어 전반 18분 드니 부안가는 살짝 흘려주는 움직임으로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를 시도. 손흥민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전환 패스로 또 한 번 클래스가 다른 시야와 판단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손흥민이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장면에서는 그 슈팅이 수비 맞고 튀어나오자 드니 부안가가 재빨리 침투하며 세컨볼을 노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전반전 내내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는 각자의 장점이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과시했습니다. 두 선수는 마치 폭풍과 같은 움직임과 번개처럼 빠른 이해도로 상대 수비를 짓눌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콤비네이션은 단순한 호흡이 아닌 전술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 히버트에게까지 전방 압박을 가하며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압박이 아닌 수비진 전체를 흔드는 수평적 움직임의 연장선이었고 손흥민은 이번 경기 내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수비 라인의 틈과 틈 사이를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며 애틀랜타의 수비 구조를 끊임없이 교란했습니다. 그의 오프더볼 움직임, 연계 플레이, 압박 타이밍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의 결정적인 슈팅 능력까지 손흥민은 전반전에서 정말 눈부신 폼을 보여주며 LAFC 공격의 중심이자 연결고리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4분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2명을 연달아 따돌리는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후 드니 부안가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불과 2분 뒤인 전반 36분에는 완벽한 프리킥 크로스로 라이언 홀링쉐드의 헤더 찬스까지 만들어내며 이날 손흥민의 크리에이티브 능력은 단연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LAFC는 손흥민이 이처럼 수차례 정확한 찬스 메이킹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능력의 부족으로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드니 부안가조차 이날 경기에서는 결정력에서 평소보다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은 연계와 기회 창출에 집중하느라 정작 본인이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보면 팀이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급 슈팅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 내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선수이기에 그의 발끝을 결정적인 상황에 더 자주 연결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난 경기였죠. 결국 LAFC는 전반 막판까지도 이렇다 할 골 기회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경기는 0-0의 아쉬운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기회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답답함만을 안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손흥민은 전반전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인 7.1점을 기록. 명실상부하게 LAFC 공격의 해기자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 45분 만에 찬스 메이킹 3회 드리블 시도 3회 전부 성공, 크로스 2회 시도 모두 정확히 연결하는 등 온갖 공격 지표에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마치 동료 선수들의 입에 숟가락을 올려주는 역할을 혼자 도맡은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어시스트가 0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경기 내용과 괴리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날 손흥민은 득점을 못해도 돋보이는 선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선 뒤에도 LAFC는 여전히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유지했고 승리를 위한 공격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진영을 밀어붙였습니다. 후반 49분 드니 부안가가 전방에서 순간적으로 볼을 끊어내며 손흥민에게 완벽한 찬스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아쉽게도 부안가는 그 순간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됐던 부안가의 아쉬운 판단과 마무리 부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후반 56분에는 세르지 팔렌시아가 정확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올렸고 이를 티모시 틸만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히버트 골키퍼의 집중력 높은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LAFC는 첫 골만 터진다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첫 골이 좀처럼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단단히 잠긴 애틀랜타의 수비 블록을 공략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2분 드니 부안가가 다시 한번 애틀랜타 수비를 흔드는 돌파를 가져갔지만 이번에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고 단독 돌파에 그치면서 또 하나의 찬스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불과 1분 뒤인 63분 손흥민은 정교하게 감겨 들어가는 환상적인 코너킥으로 라이언 홀링쉐드의 헤더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이마저도 골문을 벗어나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만들고 찬스를 제공했지만 동료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과 순간적인 선택 미스가 반복되며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경기 막판 후반 86분 계속해서 결정력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기던 드니 부안가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무승부로 굳어지는 듯했던 승부의 극적인 반전에 한 방이 펼쳐졌고 LAFC는 짜릿한 1-0 승리로 값진 승점 3점을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에게 전담 맨마킹을 붙이며 극단적인 수비 전략으로 나선 경기였지만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손흥민은 수비 라인의 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유기적 움직임 그리고 공간 창출과 찬스 메이킹 능력을 통해
공격수로서의 다채로운 활용도와 영향력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득점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득점, 어시스트 이상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가치와 전술적 무게감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결과에 상관없이 팀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경기에서 또 다음 분석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